아내가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늘 그렇듯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가는데 저는 아직도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병실 한쪽 창으로 겨우 들어오는 햇살, 의사선생님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웃어주던 사람, 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암투병을 했습니다. 한두 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년, 무려 5년 동안 병원 침대가 그녀의 집이었고 주삿바늘이 일상 속 일부였으며 저는 그 옆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남편이었습니다. 우린 아이가 없었습니다. 치료와 수술, 그리고 약물로 그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 만나서 참 좋아. 당신이 있어서 나는 덜 아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문안 오는 가족들 앞에서는 웃었고 의사에게는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번엔 조금 나아지겠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마르고 더 이상 눈도 오래 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힘없이 마른 손이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자기야, 내가 혹시 없어진다 해도 조용히 해! 저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면 그런 날도 안 올 거라 믿고 싶었죠. 아내는 그 말에 입을 닫았고 잠시 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함께 살던 집, 익숙한 소파, 주방,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아내만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오히려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어떤 감정도 없이 누가 잘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예, 뭐 그냥 하고 대답했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아내 사진에 작은 꽃 한 송이 놓아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을까? 장모님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말 못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가는 길, 조용한 동네, 익숙한 풍경, 그 안에서 장모님은 예전보다 더 마르신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고 말없이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장모님이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상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새 사람 만나볼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직 사진 하나도 못 치웠는데 내가 벌써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속엔 담담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진아가 가기 전에 부탁했어. 엄마, 그 사람 혼자 두지 마. 꼭 다시 웃게 해줘.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떠나는 순간에도 본인의 아픔보다 남겨질 제 걱정을 먼저 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마지막까지 널 걱정했어. 그 사람이 다시 웃게 해줘. 그게 진아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그 말이 제 심장을 계속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바람, 그토록 힘든 시간 끝에 남긴 한마디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저를 위한 거였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수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매일 밤 아내 사진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정말 날 생각한 거야? 그래도 난 아직 너 없이는 못 웃겠어. 제 마음은 여전히 아내 곁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엔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장모님은 종종 저를 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함께하고 어색한 침묵 끝에 가끔은 진아의 옛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셨습니다. 진아는 초등학교 때 수학을 그렇게 싫어했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남편 머리를 닮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나처럼 수학을 싫어하면 어떡하냐며 걱정스럽다고 했었지.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저는 웃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웃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작은 웃음 속에서 아내가 저에게 정말로 바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없다고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그런 삶을 그녀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 장모님은 조심스레 말하셨습니다.
그냥 차라도 한번 마셔보는 게 어때? 좋은 사람은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사람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줘.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라면 내가 누굴 만나는 걸 정말로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장모님 지인의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검정색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아무 감정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자. 그게 다였죠. 소개받은 분은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았고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좋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날은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공허함과 슬픔에 대해 조금씩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밝았어요. 매일 저보다 저를 더 걱정했죠. 그래서 아직도 혼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미안해서요. 그 말을 하며 저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조금씩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분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지도 갑자기 친밀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커피 한 잔, 짧은 문자, 비 오는 날 오늘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한마디,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일상 속에서 아내가 만들어줬던 따뜻함을 조금씩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장모님과 아내가 함께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어? 엄마도 아빠 먼저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장모님은 말없이 웃으며 대답했었죠. 엄마는 네 아빠가 내 안에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어. 그 사람과 살았던 순간들이 지금도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떠나도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잘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바람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면 그 말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매일 아내의 사진을 봅니다. 여전히 매년 그녀의 생일엔 작은 꽃다발을 냉장고에 준비해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조금씩 웃고 있어. 네가 그렇게 바라던 일 이제야 조금씩 하고 있어. 그리고 그때마다 사진 속 그녀가 살짝 웃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남은 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녀를 완전히 잊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다시 세워줬다는 걸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건 몸의 반쪽을 잘라내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그 사람이 그립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웃지 않았고 3년 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제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늘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죠. 괜찮지 않아. 나는 아직도 그 사람 곁에 있어.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처럼 그녀가 진심으로 바랬던 건 제가 혼자 아파하며 고개 숙인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랬고 누군가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랬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써줄 누군가가 제 곁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떠나도 남겨진 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만나면 전 사람을 잊는 거냐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 위에 층층이 쌓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 위에, 그 사람이 남긴 온기 위에 다른 사랑이 조심스럽게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생겨도 이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안에, 제 하루에, 제 모든 선택의 밑바닥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 앞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이 들리면 아직도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아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움 속에서도 고마움이 담긴 눈물입니다. 그녀는 제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장모님께는 감히 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을 잃고도 저를 아들처럼 품어주시고 슬픔 속에서 저를 다시 걸어가게 도와주셨습니다. 네가 다시 웃는 게 진아가 제일 원했던 일이야. 그 말씀 하나가 저를 얼마나 많이 살렸는지 모릅니다.
장모님도 혼자 남은 사이가 밥은 챙겨 먹는지 감기라도 걸리진 않았는지 딸의 빈자리를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 사랑 또한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어떤 날은 베개가 축축해질 만큼 울고 어떤 날은 그 사람의 향기가 창밖 바람에 묻어나오는 것만 같아 가슴이 저릿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그녀와의 추억을 지켜주는 길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기억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아닌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저는 평생을 다해 그 마음에 보답해야겠죠. 웃으라는 말, 다시 사랑하라는 말, 혼자 있지 말라는 말, 그 모든 말이 제가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녀가 남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아무리 아파도 사람을 다시 웃게 만듭니다. 사랑은 떠나도 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곁에도 이처럼 말없이 큰 사랑을 주셨던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직 그 사랑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결국 사랑을 품은 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론 너무 아파서 숨이 막히고 때론 그리워서 견딜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마음에 떠올리며 살며시 미소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